지난해 속도를 내는 듯했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해를 넘기고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순사건 유족과 지역 사회단체들이 국회를 찾아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3월 13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만 출마 예정자마다 얼굴을 알리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광양의 시내버스 업체인 광양교통의 방만 운영 의혹이 광양시의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대해 눈먼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섬 지역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번식력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 시내버스 업체가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또 방만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특별감사를 받았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광양시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지난해 10월 임금이 수개월째 체납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단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적자 노선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해 시가 보조금을 증액하지 않는 한 임금을 주기 어렵다며 버텼고, 운전사들은 회사가 4대 보험료마저 체납하고 있고 가족 경영 회사이기 때문에 횡령 의혹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서 논란이 컸습니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 12월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결과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경비의 투명성을 확보를 해라. 법인카드로 개인 차량에 주유를 했던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회사 지출 같은 경우도 계획성 있게 좀 해라. 이런 것들을 권고했습니다. 광양교통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숙고하고 있고, 지난달 말 광양시로부터 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아 체납된 4대 보험료와 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뒤 친선 체육 행사를 갖는 등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사들 사이에서는 광양시의 감사를 두고 눈먼 감사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장부만 검토했을 뿐 아니라 시의 보조금이 일부 유용됐는데도 권고 조치만 내렸다는 겁니다. 또 노사합의 과정에서도 회사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서명을 받으면서 동의하지 않은 일부 운전사들에게는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110명이 넘는 기사들 중에 거의 90명 정도가 사인을 했는데, 이제 회사 측에서도 대놓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사인 안 한 사람들은 회사하고 좋게 할 생각이 없나 보네 이러면서, 그리고 1월 1일부로 이제 인사이동이 다 불이익을 받고, 그 사인 안 하셨던 분들은 다 인사이동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광양교통노사는 올해 임금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 등에 따른 임금 상승과 추가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광양교통의 노사 갈등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이 얼굴을 알리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음 달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전남에서는 184곳, 광주는 18곳의 조합에서 조합장을 새로 뽑습니다. 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된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3대 1이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자리를 지키려는 현역 조합장과 도전장을 낸 출마 예정자들이 맞붙는 구도입니다. 깜깜이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신규 후보들이 얼굴을 알리기가 힘든 상황에서 후보들은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등록을 한 뒤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본인 외에 외부인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을 경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형사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들은 공직선거 후보들과는 달리 사전선거 운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선거 운동 기간에만 공보물과 어깨띠,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해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은 또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원의 집으로 찾아가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열 혼탁 양상을 보였던 조합장 선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공군이 우주 항공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국 항공 우주과학 경진대회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학우주 청소년단이 주최하는 전국 항공 우주과학 경진대회는 모형 로켓과 물로켓, 고무 동력기 등 모두 5개 종목에 걸쳐 해마다 5월에서 9월까지 지역 예선을 거친 뒤 10월에 본선이 치러지는 항공 우주 분야의 대표적인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공군은 전라남도와 협력해 오는 2020년 제18회 대회를 유치하기로 하고 주최 측과 협의를 마쳤으며 다음 달엔 전남도와 대회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수는 0.01% 가격이 떨어지는 등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올 상반기 웅천과 관문동에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연쇄 이동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새해 들어서도 속도를 내지 못해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야 할 텐데요.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국회를 찾아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영화의 강추위를 뚫고 여순 사건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 시도 의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여수안전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성토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금 빨갱이라는 그런 오욕을 쓰고 사실은 반드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20대 국회에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우리 유족분들의 화를 불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역대 가장 많은 5건. 하지만 지난해 말을 끝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방위원회에 배정된 법안들을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기는 작업 역시 난항을 겪기는 마찬가지.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행안위로 가서 심사를 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행안위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장기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치원 3법과 같이 신속 처리한 건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정치권의 관심 자체가 적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순 사건을 포함한 각종 민간인 희생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기본법을 만들고 그 기본법을 바탕 해서 각각의 개별 사건의 그 성격에 맞는 형태의 그 명예회복이나 배보상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행안부나 국무조정실하고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회를 찾은 유족과 시도 의원 등은 내일까지 여순 사건 특별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130여 명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되던 신대지군의 삼산중학교 이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중흥건설이 140억 원을 들여 학교를 지은 뒤 기부 체납하기로 했지만 협약서에 없는 선월지구 하수 처리 문제를 제기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흥건설 관계자는 순천시가 중학교 이설을 논의하면서 선월지구 하수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협의가 원활히 마무리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업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현 매곡동 삼산중학교를 신대지군에 28학급 규모로 새로 지어 옮기는 것으로 3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 일정을 처음으로 밝힌 가운데 오는 2022년 3월 개교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전의 한전공대 설립단은 2020년 2월까지 부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고 건축 심의가 끝나는 오는 2020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전은 전남도가 한전공대 지원단을 구성하면 3월 안에 실시 협약을 마무리하고 법인 설립 절차와 토지 인수 등 행정 처리를 향후 1년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곳곳에서 출몰하는 멧돼지로 농어촌과 도심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죠. 특히 섬 지역의 멧돼지는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용기 기자입니다. 7가구 10여 명이 살고 있는 전남 진도의 조그만 섬마을에 대형 멧돼지가 출현했습니다. 마을 진입로 텃밭에서 진돗개와 쫓고 쫓기는 위기감에 개 주인의 목소리는 다급해집니다. 똑순아 달려라 달려! 똑순아 달려 앞으로! 똑순아 달려와! 아이고 자꾸 똑순아 가지마 이리 와 이리 와! 진돗개와 멧돼지가 밀고 밀리며 지친 사이 먼 발치에서 응원금 발발이도 가세했습니다. 혹시나 너 가지 말아야. 다행히 멧돼지는 2마리의 마을 수호견에 밀려 일단 물러섰지만 이달 들어서만 벌써 4번째. 집 대문 앞까지 내려온 멧돼지 때문에 70살이 넘은 주민들은 마을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육지 수렵을 피해 섬으로 들어간 야생 멧돼지는 방어 능력이 없는 민가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서식 밀도도 이미 4년 전에 적정 기준의 5배를 넘기는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 빠르기도 어거니와 또 위험성도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멧돼지를 잡는다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무서운 번식력과 천적마저 없는 야생 멧돼지가 논밭을 마구 헤집는 거침없는 활동으로 사실상 섬을 지배하면서 외딴 섬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광양시가 둘째 이산 출산 과정에 10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합니다. 광양시는 올해부터 둘째 이산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인 다둥이 출산맘 행복 쿠폰을 50만 원씩 2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쿠폰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2019년 1월 1일 이후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지급됩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여수시 돌산읍의 한 조선소에서 고정장치가 풀린 선박의 구조물이 작업자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선박 도장 작업을 하던 50살 A씨가 숨졌고 58살 B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조선소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5.18 공청회 망언에 대해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사죄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순방 중에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곧바로 규탄 성명서를 내고 5.18 민주화운동은 그 숭고함과 역사적 의의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민중항쟁이라며 지만원을 비롯한 극우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5.18 영령과 유가족,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공청회를 방치한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더 이상의 소모적 정치 논쟁을 청산하고 5.18의 진실을 규명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정치권과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2019년도 광양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차원의 정보통신 기술 5개 부문 43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광양시는 주요 정보화 사업으로 행정부문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 1:1 민원 상담 SNS 소통 채널 운영, 경제산업 부문의 드론 스마트 공장 등 미래 4차 산업 집중 육성에 나섭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활성화를 위해 열린 별빛 축제에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40여일 동안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린 별빛 축제에 35만 6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다양한 체험 활동과 공연 등이 마련돼 체류형 관광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관광객 500만 명을 달성한 국가정원은 튤립과 유채 파종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상춘객 맞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환경당국의 환경기초시설 점검 결과 도내에서 수십여 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 200여 곳을 점검해 고흥과 광양 8건, 순천 4건 등 모두 7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자동 측정기기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고흥군이 올해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확대해 일반 가정에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2008년 3월에 문을 연 고흥군 다문화가족센터는 15개 프로그램으로 1,500여 명의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가족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 문제 예방과 해결 등 맞춤형 가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특히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임명했으며 가족 친화형 사회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2년 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했던 1인당 동복 20만 원, 하복 10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 신입생들로 확대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와 교육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 양식어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측 장비가 개발돼 올해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전남해양수산기술원은 최근 연구 용역을 통해 양식어장 모니터링 지점 195곳을 확정하고 자체 서버 구축을 위한 타당성 확보와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남형 양식어장 모니터링 시스템은 측정된 수온과 염분 등의 정보를 양식장 관리 요령과 함께 어업인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의 대표 관광지와 음식을 한데 모아 이색 그림 지도를 제작, 배포했습니다.